자, 테슬리 2탄. 1탄 먼저 보고 오시고요. 그 1탄에서 이제 댓글들이 그 잘 이해가 됐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 너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아,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아, 사실 이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이론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은 제가 옵션 한번 매매해 보시라고 한번 권해 보고 싶어요. 예, 길게 내가 정말 투자에 대해서 평생 뭔가 이 투자를 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옵션 매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한국의 코스피 옵션 같은 경우 가장 작은 그 한 계약이 500원입니다. 예, 그래서 500원이면 옵션 계약 하나 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수업료 500원씩 낸다 생각하고 1년에 뭐 한 10번, 20번 이렇게 뭐 옵션 매수해도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게 한 만원, 2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테스트 겸 뭐 한 1, 2년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옵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그때 좀 옵션을 그 많이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잡설이 길어졌고 지난주와 그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콜옵션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 그 다음에 등가격보다 높은 외가격 옵션 매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슬리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이 등가격이 뭔지, 그 다음에 외가격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테슬리는 높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럼 테슬리가 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좀 옵션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등가격이 뭐고 외가격이 뭐고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뭐 옵션에 대해서 기초입니다. 옵션의 기초. 옵션의 기초 중에 하나. 뭐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하죠. 이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최대한 용어 위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등가격 콜옵션 매수, 그 다음에 등가격 풋옵션 매도 이걸 하면 제가 주식을 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떤 게 되냐? 이게 선물 매수고요. 이게 이제 이 선물 매수의 포지션이 결국은 주식 매수랑 똑같은 거죠. 예. 주식 매수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네이버 금융 사전에 검색하면 이게 합성 선물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synthetic futures. 그래서 여기 그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콜옵션 매수와 동시에 만기 행사 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매도하면 선물을 매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합성 선물은 현물과 선물과의 차익 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예, 실제로 차익 거래를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뭐 이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콜옵션 매수의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의 페이오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행사가 등가격에서 이 두 개를 같은 월물에 같은 행사가를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페이오프 롱스탁. 그래서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포지션이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정의죠. 합성 선물 매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서 선물 매수하는 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차익 거래도 할 수 있다. 차익 거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보다 이게 더 비싸다. 그러면 주식을 사고 이거를 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롱숏을 해서 충분히 차익 거래에도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옵션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죠.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가 만기인가요? 예. 그래서 주식은 그냥 뭐 올해가 만기 아니죠. 그냥 계속 그 영속 기업인 거죠. 만기가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옵션은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9월 만기, 10월 만기, 11월 만기 이제 보통 이제 매월 만기가 있는 거죠. 그 만기와 또 비슷한 의미인데 또 하나 아는 게 잔존 만기. 예. 예를 들어서 9월 만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월 만기면은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12월 만기다. 그럼 뭐 세 달, 뭐 내년 2월에 만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기일에 따라서 잔존 만기 일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잔존 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요거는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옵션에서 중요한 게 변동성입니다. 예, 이 변동성을 이해해야 왜 테슬리가 많이 프리미엄이 있는지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우리가 옵션에서 그 쓰이는 변동성이 이제 implied value라고 해서 내재 변동성인데 현재 거래되는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지는 변동성. 좀 이해 안 가시더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 용어가 있고요. 그러면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만기, 잔존 만기 요거를 제가 테슬라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라는 항목 탭이 있습니다. 예. 어제 테슬라가 간밤에 10% 올라서 273불이 됐고요. 예. 자, 옵션 이 항목을 보시면 이제 콜이라고 돼 있죠. 예, 콜이 있고 그 다음에 September 15, 2023. 예, 이 얘기는 제가 만기 maturity date 말씀드렸죠. 만기가 9월 15일인 그 옵션 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은 이제 in the money 내 가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가격은 이제 파란색 라인이 이제 in the money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쭉 그 가격들이 뜹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0 어디 갔나요? 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프라이스 비드 에스크 뭐 체인지 이렇게 쭉 뜨죠.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앳더머니로 가겠습니다. 등가격 옵션이 뭐냐? 등가격 옵션이 지금 어제 간밤에 273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더머니가 끝나는 데가 등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273.33 그죠? 여기 이 보이시나요? 273.33 이게 이제 등가격이 되는 거죠. 예. 앳더머니가 되는 거고 여기 위로 가는 275, 277, 280 이렇게 쭉 있죠. 예, 이게 외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앳더머니 그러니까 현재의 그 주가보다 안에 있는 거,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는 거 콜옵션 기준으로는 이거는 인더머니고 위에 거는 아웃 오브 더 머니다. 외가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더머니는 이미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73인데 예를 들어서 260이다. 260이면 만기일 날 260에 이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60에 살 권리를 주기 때문에 최소 13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9월 15일이 만기인데 9월 15일 날 273이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야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9월 15일 날 273 똑같이 끝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0짜리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300짜리 콜옵션은 300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예, 273에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 빵이 되는 겁니다. 이 여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뭐 5.4불, 뭐 4.3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9월 15일 날 그냥 273으로 끝난다? 이러면 나머지 이 가격들은 다 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이 테슬리는 요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프리미엄? 5에서 15% 사이. 그래서 273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러면 280에서 뭐 290 사이에 3불짜리, 2불짜리 요런 것들을 매도 쳐서 이 프리미엄을 갖다 주는 거죠.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앳더머니 등 가격에서 가까운 거를 이제 매도하느냐 아니면 위에 거 매도하냐, 요게 이제 그 매니저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에서 15% 사이 보고 매도를 해서 이 프리미엄을 수출을 한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기가 잔존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9월 15일인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12월 15일 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가격을 보세요. 자,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오른 게 뭐 투자은행 한 군데에서 목표 주가 400불을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400불짜리가 지금 여기 9월 15일자는 0.01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9월 15일이면 바로 이번 주인데, 예, 이번 주인데 400불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률이 높지 않죠. 예, 하루에 10%씩 올라도 400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400불은 지금 1센트입니다. 0.01달러. 예, 그죠? 근데 12월 물을 보자고요. 12월에는 400불 갈 수 있을까요? 예, 12월은 1센트였는데 12월 15일 거를 볼게요. 12월에 400불은 3.2달러입니다. 예, 아까 1센트였는데 얘는 1센트보다 300배가 많은 거죠. 3.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옵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잔존 만기에 따라서 이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12월까지 정말 테슬라가 뭐 이 그 투자은행이 예상한 대로 잘 가면 400불 가는 거죠. 예. 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옵션의 가격은 비쌉니다. 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성 수치를 보면은 훨씬 이 도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하루에 10%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30%, 40% 위에 있는 이 행사가도 도달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주식,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은 그렇게 도달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리의 인컴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implied volatility라는 게 있어요. implied volatility. 예, 그래서 이 implied volatility가 변동성의 하나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앳더머니 implied volatility가 보세요. 테슬라 12월 물의 volatility 52.9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12월 15일이죠. 이걸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스파이 ETF에 이제 옵션, 그죠? 옵션 뭐 9월물이 아니고 아까 12월물을 봤었죠. 예, 12월 29일. 자, 보자고요. 여기 변동성이 얼마인지 앳더머니의 변동성, 등가의 변동성 16입니다. 예, 50대 16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SPY, S&P 500의 카버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이 포지션의 프리미엄하고 테슬라의 옵션의 프리미엄의 이 정도,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임플라이드 볼로 이제 그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한 3배 차이 나잖아요. 3배 이상 나죠. 예, 그래서 테슬리의 옵션 인컴이 큰 거는 내재 변동성 때문이다. 예,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데서 콜옵션의 가격이 비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10% 20%
테슬라는 쉽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S&P 500 지수가 하루에 10%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옵션 인컴의 차이가 이로 인해서 크게 다르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내재 변동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좀 더 이 테슬리를 그럼 어떻게 좀 응용할 수 있나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